안녕하세요, 혐오주의자 고든성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모두까기 같은 영상이라 제가 좀 욕을 먹을 것 같은데요, 욕은 하시더라도 끝까지 보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의학의 개념인데 말 그대로 하면 약과 음식이 그 뿌리가 같다는 말이죠. 이게 음양오행설로 봤을 때는 말이 되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특히 제 의사 친구들 보면 한의학을 완전히 미신 취급하던데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저도 침 맞고 한약 먹고 그러고 다닙니다. 다만 이 개념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꼬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 재료 하나만 언급하면 너무 그것만 까는 거라서 좀 거시기 하고요, 제가 원활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 특정 재료를 깐따삐아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셨던 많은 식당에서 깐따삐아의 효능 같은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멘트도 되게 다 비슷해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점점점 이렇게 시작되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식품산업 전체를 망가뜨리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깐따삐아가 정말 그런 효능이 있어서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그런 효과가 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깐따삐아의 효능이라는 개념이 약식동원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약식동원은 또 음양오행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한의학의 기본 개념까지 설명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상 만물에는 음과 양이 있고 각기 수, 금, 지, 화, 목 이렇게 오행에 의해 움직인다고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몸도 그 음양 오행에 의해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 몸 안에 오행의 균형이 잘 맞아야지 건강한 사람인 거고, 그 오행 중에 하나가 너무 튀거나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한의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한의학에서 각 음식과 약초는 그 오행에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의학을 배우진 않고 제 뇌피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불 같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균형이 무너진 몸을 그 약초 또는 음식이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한의학입니다. 자, 그럼 깐따삐아가 정말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정확하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그 깐따삐아가 독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음양오행의 균형을 건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깐따삐아의 효능을 기대하면서 깐따삐아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봤자 그런 효능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복용량이 그 효능을 기대하기엔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약으로 생각해서 먹으면 그건 너무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 모두 깐따삐아의 효능을 하도 많이 겪어봤고 그딴 효능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어차피 그 효능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먹는 흑우 없으시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냥 의사, 약사, 한의사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제가 그래서 깐따삐아의 효능 이런 문구를 극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기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대학교 때 깐따삐아를 먹인 돼지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돼지 광고에는 깐따삐아의 효능이 당연히 강조가 됐겠죠. 대학생이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깐따삐아가 그렇게 좋으면 돼지를 먹고 깐따삐아를 따로 먹으면 되잖아. 그게 더 좋잖아. 굳이 돼지가 깐따삐아를 먹어서 소화가 다 됐을 텐데 그 소화가 다 된 거를 내가 먹었다고 해서 그 효능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런데 시장은 달리 반응했습니다. 때마침 웰빙 열풍이 불어가지고 온갖 깐따삐아들의 효능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깐따삐아 돼지가 히트를 치자 깐따삐아2, 깐따삐아3 뭐 이런 애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철학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냥 남 하나 잘 되니까 그냥 따라서 숟가락 한번 얹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깐따삐아 돼지에 극딜을 박아 넣었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깐따삐아 돼지 실제로 먹어보면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제가 극혐하는 부분은 그 깐따삐아의 효능같이 무슨 뭐 음식을 먹으면 엄청나게 건강해질 것 같이 광고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 깐따삐아 돼지 자체가 질 낮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를 맛으로 먹어야지 왜 자꾸 뭐 동의보감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하냐 이겁니다. 물론 그때는 깐따삐아의 효능이 먹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쉽게 그렇게 빨리 반응했습니다. 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죠. 그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맛에 집중하자고, 맛의 지도 이런 거를 활용을 하자고, 이런 가치를 더 부각시키자 이 말입니다.
깐따삐아 먹인 소나 돼지가 실제로 맛있어지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걸 먹은 동물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먹는 사료가 좋아지면 실제로 애들이 잘 먹고 잘 쌉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그게 육질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료 자체가 주는 향이 육질에 배어들기도 합니다. 도토리 먹여서 키웠다는 이베리코가 그 독특한 풍미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기는 맛으로 승부합시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농장의 사례를 들어 제가 우리 농장의 화식 한우를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되었는지 저의 실제 경험이 담긴 노하우를 공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산업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원하게 공개를 할게요. 제가 했던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혐오주의자 고든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